우한 폐렴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0일 이내에 최고치를 찍고 다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서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합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닉 증시 속에서 여행주, 유통주,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줄여야 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완벽하게 차단을 시키는 것이 좋다.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주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늘려야 되는 종목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한 폐렴 쇼크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권사들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치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없는 업종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어떠한 종목군들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종목군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루 만에 그냥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명절 동안에 확진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연휴 동안에 시장 자체가 많이 움직여 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데미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뉴욕 증시는 일단 반등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업 실적이 우선시 되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기업 실적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래도 우려감보다는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만회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의 연속성, 즉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어떤 느낌은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애플과 같은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경제의 어떤 우려감들, 우한 폐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실물 경제에 도대체 이것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경기적인 측면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돌아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가의 어떤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유가도 급락하게 되고 경기의 어떤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도 커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애플과 같은 기업들의 이런 실적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기업들 실적 괜찮은데 그렇다면 역시 소비 나쁘지 않은 것 아니야. 전체적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중국에서 확진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4,630명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느낌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7일에서 10일, 향후 7일에서 10일 이내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될 것이다. 이제 즉 퇴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전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유력한 부분 중에 하나는 WHO 사무총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우한 폐렴의 확산과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앞으로 10일 동안 더 늘어나게 되느냐? 이 부분은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방치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통제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잠복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제 새롭게 감염이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통제가 들어간 시점부터 해서 잠복기가 끝나는 기간까지 본다라면 이제 앞으로 10일 정도가 최고 맥시멈의 어떤 증가 수치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지금 명절 연휴를요, 다음 달 2일, 즉 2월 2일까지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1월 30일 날 끝나는 건데요, 3일간 더 연기를 시키면서, 일단, 통제 국면을 좀 더 확장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지금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로를 통한 여객 운송이 사실상 봉쇄되었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를 떠나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이런 얘기죠. 춘절 즉 명절 연휴 동안에는 집에만 있어라. 새해 인사, 방문, 연회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 항공편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한이나 후베이성과 연결되는 기차나 항공편은 일찌감치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들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중국의 어떤 폐쇄 조치 노력은 굉장히 좀 높이 살만 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 위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의 어떤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의무죠. 지금 대중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은 의무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입장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광동성, 즉, 남방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다음 달 9일까지 연휴를 연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직업훈련원, 이런 교육시설들은 2월 24일 전에는 개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방 지역에서는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정도가, 다음 주 초반까지가 이제 고비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중국 내에서는 전쟁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 더 이상 바깥으로의 확산이 없어진다라면, 중국 내에서 일단 해소가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제 격리시켜 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격리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만 않는다라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역시 중국 우한 폐렴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한 폐렴에 대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업종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증권사들도 비상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들이 바로 여행주, 그리고 유통주,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겠죠.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많이 모여있는 곳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겠죠. 이런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계속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취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중국 전 노선에 대해서 항공기 취소 무료로 다 그 수수료 없이 해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중국과 관련된 이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는 거,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항공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네, 또는 여행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거 전부 다 매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비행기가 놀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현지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도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하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여행사들의 실적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관광지도 다 지금 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은 지금 당장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유통주들 같은 경우도 이 사태가 길어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입장이 적어지거든요. 뭐 시장 같은 데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큰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쪽 이용도 굉장히 줄어들게 될 테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이런 대형 마트 또는 뭐 백화점 이런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난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한 또 뭐 대중교통까지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아무래도 좀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들도 조금 부담스럽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제 중국 내에서는 뭐 자급자족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활발한 어떤 움직임보다도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중국 내에서 본다라면은 슈퍼마켓에서 먹을 거 사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늘어나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행, 유통,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조금 줄여놓고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는요, 이렇게 줄여야 되는 종목군들은 있는데, 그럼 늘려서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어디에 있겠느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쇼크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대표 대형주들을 봐라. 왜냐하면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도체 IT 관련주들은 펀더멘털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펀더멘털 기업의 가치가 우한 폐렴과 무슨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일단은 기업의 가치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근데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업 가치, 사실 바이러스가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그렇게 크게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세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증권사에서 찝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기 위축의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반도체 쪽도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뭐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특히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게 있죠. 사실 중국의 어떤 전자제품들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왠지 메이드 인 차이나 쓰기 싫은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요, 장기 유망 실적 기반. 그래서 이제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들을 지켜봐라. 이건 조금 이상한데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화장품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량에 대한 부분과 수출, 실적 펀더멘탈에 대한 영향은 크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면세점 관련한 종목군들은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따이공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관련주들을 여기에 끼워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약간 의문이 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KB증권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전자상거래, 게임, 미디어 이렇게 되죠. 이것은 뭐 확실하게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자상거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게임, 미디어. 집안에서 TV나 보는 거예요. 네, 영화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데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유료 컨텐츠들을 사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집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 뭐 저가에서 타이밍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 모든 업종들이 다 주목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업종 내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 가치적인 측면이나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이러한 업종군들은 중국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중국의 어떤 투자 위축이라든지 어떤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증권사 쪽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이 우한 폐렴 쇼크 속에서도 펀더멘탈, 즉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업종군들을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향후 10일 이내에 최고치를 찍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이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려감들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뉴욕 증시는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 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신에 이제 여행주, 국내 시장에서는요, 주가가 뭐 패닉 상태로 하락세를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여행주, 유통주,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줄여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해서 분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와 비슷하다라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한 폐렴에 대한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군도 있지만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있다. 이게 그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왔다라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업종들은 오히려 저평가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증권사들은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또는 전자상거래, 게임, 이런 미디어, 이런 업종군들을 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싸게 매수할수록 유리하다. 네, 딱 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주식은 싸게 매수할수록 유리하다. 네, 주가가 하락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고민,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고민되는 내용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싸게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 주가가 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